성남시 한 요양병원 복도 2024년 10월 어느 오후였습니다. 아 진짜 305 할아버지 또 나가셨어요. 간병인 김 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3년째 매일 그러시네. 기억상실증인데 왜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하실까요? 옆에 있던 간병인 박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이상한 건 매일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하얀 진돗개예요. 맞아요. 정확히 오후 2시 30분에 나타나서 305 할아버지만 기다려요. 다른 환자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요. 근데 할아버지는 그 개를 전혀 모르신다고 하잖아요. 기억상실이라서. 그게 더 신기해요. 개는 할아버지만 보면 꼬리를 흔들면서 따라가려고 하는데 할아버지는 무표정이세요. 어제는 그 개가 305 문 앞에서 밤새 울었다던데요. 그때 복도 끝에서 의사 선생님이 황급히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305분 보호자가 오셨어요. 3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상해요. 그분도 똑같은 하얀 진돗개를 데리고 왔거든요. 안녕하세요. 지금 들으신 대화의 주인공이 바로 제 남편이에요. 3년 전 화재 사고로 죽었다고 알고 있던 제 남편 말이에요. 저는 김영이라고 합니다. 올해 67살이고요. 경기도 성남시에서 흰둥이라는 진돗개와 함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죽은 사람이 요양병원에 있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왜 흰둥이는 3년 동안 저 몰래 그곳을 다녔을까요? 3년 전만 해도 저희는 정말 평범한 노부부였어요. 남편 철수는 70살, 저는 67살로 공무원 정년퇴직 후 여유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특히 흰둥이는 철수가 가장 아끼던 반려견이었어요. 8년 전 길에서 구조한 새끼 진돗개였는데 철수한테만 유독 애교를 부리며 따랐거든요. 매일 새벽 5시 30분이면 흰둥이가 철수 침대 옆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럼 철수가 우리 흰둥아 산책할까? 하면서 일어나곤 했죠. 둘이 함께 1시간씩 동네를 돌면서 철수는 흰둥이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어요. 오늘 영희 엄마가 좋아하는 호박 사와야겠다. 너도 나이 들면 영희의 엄마처럼 예뻐질까? 같은 소소한 대화들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흰둥이가 앞으로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2021년 12월 15일 새벽 4시였어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철수가 흰둥이가 자꾸 끙끙거려서 일찍 산책 나가겠다며 집을 나섰어요. 그게 제가 남편을 마지막으로 본 순간이었죠. 오전 7시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성남시 상대원동 다세대주택 화재 사고가 발생했는데 현장에서 박철수 씨의 신분증이 발견됐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급히 현장으로 달려갔을 때 이미 7명이 사망한 대형 참사였어요. 소방관들이 신원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지만 철수의 지갑과 시계가 현장에서 나왔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상했던 건 흰둥이였어요. 다른 가족들은 모두 울고 있는데 흰둥이만 현장 주변을 계속 맴돌면서 킁킁거리며 뭔가를 찾고 있었거든요. 그 뒤에 숨어있던 진실은 상상도 못했던 거였어요. 장례식을 치르는 3일 동안 흰둥이는 밥을 한 숟가락도 먹지 않았어요. 철수 방 앞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아빠 언제 와? 하는 것처럼요. 저는 흰둥이를 보면서 더 슬펐어요. 사람도 이별이 힘든데 동물은 얼마나 혼란스러울까 싶어서요. 그 후 3년간 저는 매일 성묘를 다녔어요. 흰둥이도 처음에는 함께 따라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묘지 가는 걸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목줄을 채워도 버티고 억지로 데려가면 계속 뒤돌아보면서 울부짖었죠. 철수가 그곳에 없다는 걸 아는 건가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매일 오후 2시가 되면 흰둥이가 사라지는 거예요. 저녁 6시쯤 돌아와서는 꼬리는 살랑살랑 흔들면서도 뭔가 아쉬운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흰둥이가 3년 동안 무엇을 하러 다녔는지. 어느 날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흰둥이를 몰래 따라가 봤어요. 평소보다 30분 일찍 나가서 골목 모퉁이에 숨어 있었죠. 정확히 오후 2시 흰둥이가 집을 나섰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흰둥이의 발걸음이 너무 확실했다는 거예요.
마치 정확한 목적지가 있는 것처럼 한 번도 망설이지 않고 직진했어요. 버스 정류장 3개를 지나고 육교를 건너고 또 다른 주택가를 통과해서 도착한 곳이 바로 성남시 희망요양병원이었어요. 흰둥이는 병원 정문 앞 벤치 밑으로 들어가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요. 저는 멀리서 지켜봤는데 오후 3시쯤 병원에서 한 할아버지가 나오셨어요. 휠체어를 타고 간병인과 함께요. 그 순간 흰둥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꼬리를 미친 듯이 흔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의 뒷모습이 너무 익숙했어요. 걔가 매일 요양병원 앞에서 뭘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흰둥이를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매일 같은 패턴이었어요. 오후 2시 출발, 2시 30분 병원 도착, 3시에 나오는 그 할아버지를 보면 흰둥이가 흥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신기한 건 할아버지도 흰둥이를 보면 뭔가 이상한 반응을 보이셨어요. 기억 상실이라고 했는데 흰둥이만 보면 가만히 휠체어에서 일어나려고 하시더라고요. 간병인이 위험하다며 말려도 계속 흰둥이 쪽으로 손을 뻗으셨어요. 일주일을 관찰한 후 저는 용기를 내서 간병인에게 말을 걸었어요. 저기 혹시 그 할아버지가 누구신지 물어봐도 될까요? 간병인 김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신원 불명이에요. 3년 전 화재 사고 때 뇌손상을 입고 오셨는데 기억을 전혀 못하세요. 그런데 이상한 게 김 씨가 흰둥이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 개가 3년째 매일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처음엔 쫓아냈는데 할아버지가 이 개만 보면 안정되시더라고요. 그때 간병인이 한 말이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할아버지 성함이 뭔지 아세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병원에서 임시로 지은 이름이에요. 박무명 씨라고 부르고 있어요. 박 씨. 제 남편 성도 박 씨였어요.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70세 정도로 추정하고 있어요. 머리가 띵해졌어요. 남편과 똑같은 나이였거든요. 그럼 3년 전 화재 사고 때부터 여기 계신 거예요? 네, 맞아요. 그때 중상을 입고 오셨는데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서. 혹시 아시는 분이세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그 할아버지를 보러 갔는데 거리는 20m 정도 떨어져 있었지만 뒷모습이 너무 익숙했어요. 걸음걸이, 앉은 자세, 손 모양까지. 그때 할아버지가 갑자기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저와 눈이 마주쳤죠. 3년 전 화재로 죽었다고 믿었던 제 남편 철수와 똑같은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저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어요. 여보.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철수는, 아니, 그 할아버지는 저를 빤히 쳐다보기만 했어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간병인이 황급히 달려왔어요. 아줌마. 환자를 놀라게 하시면 안 돼요. 저기 저 사람이 제 남편이에요. 네? 뭐라고 하셨어요? 3년 전에 죽었다고 생각했던 제 남편이에요. 간병인은 황당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줌마 정신 차리세요. 이분은 신원 불명의 환자예요. 그때 흰둥이가 철수에게 달려갔어요. 평소에 보여주던 것보다 훨씬 더 격렬한 반응이었어요. 뒷다리로 서서 철수의 무릎에 앞발을 올리고 킁킁거리며 얼굴을 하르려고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철수가 천천히 손을 뻗어서 흰둥이의 머리를 쓰다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중얼중얼 말하기 시작했어요. 흰둥아.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저 사람이 분명히 제 남편이라고요. 그렇다면 제가 장례식까지 치른 그 시신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환자분은 3년 전 화재 사고로 인한 뇌손상으로 심각한 기억상실증을 앓고 계세요. 특히 장기 기억이 거의 손상된 상태고요. 최근 기억도 며칠씩 날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저를 기억할 수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감정적 기억이나 무의식적 반응은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아까 걔를 보시는 반응이 그런 것 같네요. 의사는 당시 상황을 더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화재 현장에서 구조될 때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중화상과 연기 중독으로 한 달간 중환자실에 있었어요. 깨어났을 때는 이미 기억을 잃은 후였죠. 그런데 신원 확인은 어떻게? 그게 문제였어요. 당시 화재 현장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여러 실수가 있었어요. 의사의 말을 들으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그렇다면 3년 전 제가 치른 장례식은 완전히 잘못된 거였던 건가요? 진실을 파헤칠수록 더 큰 음모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경찰서에 가서 당시 화재 사고 기록을 다시 요청했어요. 담당 경찰관은 3년 전 사건이라 기억이 잘 안 난다면서도 서류를 찾아줬어요.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당시 사망자 7명 중 신원 확인이 완료된 사람은 6명 뿐이었다는 거예요. 나머지 1명은 신원 불명으로 분류되어 있었어요. 그럼 제 남편은 어떻게 사망자로 처리된 거예요? 현장에서 박철수 씨의 신분증과 개인 소지품이 발견되어서 그렇게 처리됐습니다. 하지만 시신 확인은 제대로 했나요? 경찰관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당시 화재 피해가 워낙 심해서 치과 기록이나 DNA 검사는 하지 못했어요. 병원 기록도 확인해 봤어요. 철수가 입원한 날과 제가 장례식을 치른 날이 겹쳤어요. 즉, 제가 다른 사람의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 진짜 철수는 의식불명 상태로 중환자실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가장 황당한 건 병원 측의 해명이었어요. 당시 환자가 너무 많아서 관리에 소홀했다는 변명뿐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시험은 이제부터였어요. 자식들에게 이 믿을 수 없는 소식을 알렸어요. 큰딸 미영이는 엄마 제정신이에요. 라고 소리를 질렀고 둘째 아들 준호는 3년 전에 아버지 장례식도 치렀잖아요. 라며 믿지 않았어요. 직접 와서 확인해봐라. 다음날 온 가족이 요양병원에 몰려왔어요. 철수를 본 순간 모두가 말을 잃었어요. 미영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빠. 정말 아빠네요. 하지만 철수는 가족들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어요. 준호가 아버지, 저 준호예요. 막내 아들이에요 라고 했지만 철수는 무표정으로 쳐다볼 뿐이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흰둥이만 보면 반응이 확실히 달랐어요. 꼬리를 흔들고 조금씩 기억의 편린들이 떠오르는 것 같았어요. 의사는 반려동물과의 감정적 유대가 더 깊은 뇌 영역에 저장되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가족 회의를 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미영이가 물었어요. 당연히 집으로 모셔와야죠. 하지만 의사는 환자 상태상 24시간 돌봄이 필요하다며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가장 큰 시험은 이제부터였어요. 퇴원 수속을 밟으면서 철수의 기억을 되찾기 위한 작전을 세웠어요. 집에 있던 옛날 사진들, 결혼 반지, 철수가 아끼던 낚시 도구들을 모두 가져다 놨어요. 매일 흰둥이와 함께 철수 옆에 앉아서 옛날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여보 기억나요? 우리 신혼여행 때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건 미영이 돌잔치 때 찍은 거고요. 처음에는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흰둥이가 가장 큰 도움이 됐어요. 철수는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해도 흰둥이만 보면 확실히 달랐거든요. 흰둥아 산책할까? 라고 말하면서 무릎을 치는 동작을 하기도 했어요. 어느 날 밤이었어요. 철수가 갑자기 영희야. 라고 제 이름을 불렀어요. 심장이 뛸 뻔했어요. 여보 제가 영희예요. 하지만 다음 순간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갔어요. 그래도 희망이 생겼어요. 기억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 어딘가에 숨어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기적 같은 순간이 찾아왔어요. 사건이 일어난 건 3개월 후였어요. 흰둥이가 평소처럼 철수 옆에 누워 있는데 갑자기 철수가 흰둥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우리 흰둥이 많이 컸네. 영희가 좋아할 거야. 그 순간 저는 눈물이 쏟아졌어요. 철수가 저를 쳐다보더니 당신이 영희예요. 네, 여보. 제가 영희예요. 철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해요. 어디 갔다 온 거예요? 아니에요. 여보가 아픈 거예요.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날부터 조금씩, 정말 조금씩 기억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제 얼굴, 그 다음엔 집 구조, 그리고 자식들 이름. 하지만 3년 전 화재 사고에 대한 기억은 여전히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게 뭐예요? 흰둥이랑 산책 나가던 것. 그 이후로는 기억이 안 나요. 의사는 외상성 기억 상실의 전형적인 증상이라고 설명했어요. 사고 직전 기억은 영구적으로 손실될 수 있다고요. 하지만 일상생활은 점점 나아졌어요. 흰둥이가 가장 큰 역할을 했어요. 철수는 사람보다 흰둥이를 먼저 완전히 기억해냈거든요. 하지만 완전한 회복까지는 또 다른 시간이 필요했어요. 병원 측에서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어요. 환자 관리, 소홀과 신원 확인 과정에서의 중대한 실수를 인정한다는 내용이었어요. 3년간의 의료비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합의했어요. 하지만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3년간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으니까요. 경찰 수사도 진행됐어요. 당시 화재 현장에서 신원 확인 과정에 부실함이 드러났어요. 비슷한 나이대의 남성 2명이 뒤바뀐 채로 처리된 거였어요. 제가 장례식을 치른 그분은 실제로 무연고자였다는 사실도 밝혀졌어요. 그분 가족도 찾지 못한 상황이었던 거죠.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졌어요. 3년 만에 되찾은 남편, 진돗개가 알려준 기적 같은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어요. 하지만 저희는 조용히 지내고 싶었어요. 다시 찾은 일상이 더 소중했거든요. 철수의 기억도 꾸준히 회복되고 있었어요. 특히 흰둥이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삶이었어요. 집으로 완전히 돌아온 철수와 함께하는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어요. 아직 모든 기억이 돌아온 건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것들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저와 아이들 그리고 흰둥이요. 매일 아침 6시가 되면 흰둥이가 철수를 깨워요. 예전과 똑같이요. 우리 흰둥아 산책할까? 철수가 말하면 흰둥이가 꼬리를 흔들며 문 앞으로 뛰어가요. 3년 전과 달라진 건 제가 함께 따라간다는 거예요. 혹시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불안했거든요. 하지만 철수는 괜찮다며 제 손을 꼭 잡아줘요. 이제 어디 안 가요. 흰둥이가 지켜줄 거예요. 정말 그랬어요. 흰둥이는 철수 곁을 절대 떠나지 않았어요. 마치 3년간 기다린 시간을 보상받는 것처럼요. 오후에는 셋이 함께 동네 한 바퀴를 돌아요. 이웃들이 신기하다며 우리를 쳐다봐요. 죽었다던 남편이 살아서 돌아왔다는 소문이 퍼졌거든요.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아요. 지금도 매일이 기적 같아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는 시점은 철수가 집으로 돌아온 지 6개월이 지난 때예요. 철수의 기억은 70% 정도 돌아왔어요. 3년 전 화재 사고 당일의 기억만 빼고는 거의 다 기억해요. 의사는 그 부분은 평생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했지만 저는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이니까요. 흰둥이는 이제 완전히 다른 개가 됐어요. 예전보다 훨씬 밝아지고 활발해졌어요. 마치 자기가 해낸 일을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가끔 철수에게 물어봐요. 흰둥이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철수는 항상 같은 대답을 해요. 우리 흰둥이가 나를 찾아준 거야. 3년간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준 거야.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놓지 마세요. 그리고 가족이 있다면, 반려동물이 있다면 더 큰 사랑을 주세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저희처럼 기적 같은 재회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오늘 지금 이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세요. 여러분도 가족이 있다면 오늘 꼭 안아주세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내일은 늦을지도 모르니까요. 마지막으로 혹시 실종된 가족을 찾고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어딘가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흰둥이처럼 끝까지 찾아주는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에도 작은 기적이 함께하기를 바라요.